네, 이렇게 아침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정확히 어떻게 마감됐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분위기 같이 전해주세요. 네, 중요한 결정 등을 앞두고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9%로 소폭으로 밀리며 장을 마쳤는데요. 4,32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의 흐름 보시면 변동성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장중에 많이 포착이 됐다가 막판에는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권에서 머물며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예정이고 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시장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영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렇게 혼조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 연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0.51%로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흐름 보시면 장 막판에 잠깐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장 마지막에 마감을 하기 전에 급격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다시 한번 매입한다는 소식에 반등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되는 4월 CPI 결과를 기다리는 경계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좁은 범위 내에 등락을 보인 후 소폭 하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7, S&P 500은 0.4, 나스닥이 0.63% 하락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0.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이 컨센서스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약 0.4%의 전달 대비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 역시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폐장 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원한 대표와 부채 한도를 논의했지만 주요 언론들은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니 옐렌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오는 6월 1일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 유가의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반등한 것을 비롯해 소재, 제조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 등이 약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과 변동이 없었고 달러 인덱스는 0.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세 가지 독감 및 코비드 백신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전체 직원의 4분의 1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제약사 노바백스가 27%의 폭등세를 보였으며 예상을 상회한 지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 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데 따른 실망감으로 인해 금융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 홀딩스는 12.7%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신문사 뉴욕타임스는 구글에게 콘센서를 제공하고 3년간 1억 달러의 사용료를 받는 계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1.8%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증권사 JP모건이 미국 증시의 추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은행의 파산 문제로 인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진폭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오늘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습니다. 말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전략가는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악이 지나갔다는 기대는 틀렸다고 판명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인상이 완전하게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기업 이익과 같은 성장 요인이 약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증시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만일 올 후반기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침체의 시작 혹은 심각한 금융위기 때문일 것이라며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재 방어주로의 전환 비중이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 과거 사이클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이것은 경기 침체 위험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이전 혹은 경기 침체가 시작하기 이전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른 적이 없다며 기업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모두 하향 궤도에 있다는 것이 자신의 큰 그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 분위기 속에서도 챗 GPT 인기 속에 미국 내 관련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피츠북은 올해 AI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 45억 달러의 두세 배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지난 1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게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하면서 올 들어 벤처 업계가 침체된 가운데 AI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하며 올해 1분기 중 미국 내 벤처 투자 자금이 약 55% 감소한 37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서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AI 스타트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 붐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 2017년 발표 논문의 공동 저자인 전직 구글 AI 연구원 2명이 창업한 에센셜 AI는 지난 1월 창업하면서 기업 가치를 5천만 달러 정도로 인정받았고 다른 전직 구글 직원 2명이 설립한 캐릭터 AI는 최근 초기 투자금 유치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토론토 소재의 AI 스타트업인 코히어는 무려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적하면서 피츠북은 AI 기술이 적용되는 기업용 시장 규모가 올해 43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98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용 사업 부분의 호조와 비용 통제에 힘입어 2, 4분기 연속 이익을 발표한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 업체 팔런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23%가 폭등한 9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폐장 후 팔런티어 테크놀로지는 지난 1, 4분기 중 1,700만 달러 주당 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5센트 적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고 조정 순이익 기준으로 주당 5센트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가들은 주당 1센트의 손실을 예상했었습니다. 분기 매출 또한 전년 동기에 4억 4,600만 달러에서 5억 2,5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5억 6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섰으며 올 한 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이 오늘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6%의 상승이며 이어 에너지부의 주간 원유 재고,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MBA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 롤러블록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리오토, 그룹폰, 치즈케이크 팩토리, 비욘드 미트, 웬디스, 소노스 잉크, 코히런트 코프, 뉴욕타임스, 그리고 로빈후드 마켓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4월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는 점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마감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0.13% 하락한 2,510포인트 선에서 턱걸이 마감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 흐름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난 건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섹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살펴볼 섹터는 운수장비 섹터 중에 조선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조선주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3.31% 올랐고요. 주가는 5,61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4.53% 오른 26,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도 1%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72,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조선주들은 전일장에서 조선 기자재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안게 된 거고요. 업황이 이제는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도 4.04% 오른 11만 3,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전일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전기가스 관련 종목들, 천연가스, LPG 그리고 LNG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성에너지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기가스 섹터 들어가서 보시면 대성에너지가 3.62% 오른 8,8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이 전기가스 관련 종목들의 특징은 장 초반에 급등을 했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일제히 윗꼬리를 달며 아쉽게 장을 마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여전히 3%대 상승권에 머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이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서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행이 되고 있는 규제안이나 법안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가스 유통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 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민간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오른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성에너지가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업체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9%로 소폭 상승했지만 삼성 SDI는 0.58%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68만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중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북미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분석 때문이었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 능력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겠지만 북미 시장이 이를 다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2025년까지 국내 3사 셀업체들이 북미 지역 공장을 건설을 완료를 한다면 전기차 약 7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겠지만 북미 시장의 여건이 뒷받침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미국의 IRA 법안 수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비단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간간히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안에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장에서는 7.39% 오른 11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은 강했지만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특이점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증권가와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제는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낼 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슈는 정부 정책의 지원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는데요. 따라서 로봇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며 이렇게 일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로봇법 개정안이 5월과 6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들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중이라는 점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새 업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전일장 2.35% 밀려났고요. 에코프로 BM도 2.07%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 때문에 우려감이 번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친 건데요. 에코프로의 외국인 지분율이 5%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건데요.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외국인 지분율은 4.96%로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5%를 밑돈 것은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 정밀 기기 섹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택과 비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호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원택의 경우에는 16%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로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주가는 7,770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33%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8.55% 증가한 가운데 순이익은 131.52% 증가하며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원택은 피부과 시술 의료기기 중에 올리지오로 유명한 종목인데요.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기록적인 실적을 이어나갔고요.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성과를 이어나간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얻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에 따라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원택을 중심으로 피부 미용기기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하에 비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올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7.29% 오르며 6,18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택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낸 가운데 미용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비올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